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또 시작된 검찰의 밑장 빼기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곽상도 사건을 경찰에게서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곽상도의 50억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한테 이 곽상도 사건을 자신들에게 송치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곽상도가 누굽니까? 얘도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동일체. 이 얼마나 조폭스러운 아름다운 말입니까? 검사들끼리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죄 지은 거 덮어주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검찰의 밑장 빼기 냄새가 진하게 나는 이유는 경찰에서 곽상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걸 청구 자체를 안 했어요. 검찰이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뭉개버렸습니다. 이래놓고 곽상도 사건 검찰로 가지고 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걸 모르는 검찰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기가 막힌 소식. 박형준의 딸 입시 무혐의 처분. 박형준은 부산시장 선거 때 자기 딸이 홍익대 입시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을 바꾸고 자신의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변명을 했는데요. 그리고는 박형준은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명확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가족관계를 이루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법망 빠져나가기 멘트죠. 일단 구린내가 진동하는 놈들이 기억 타령하는 거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멘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홍익대에 응시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친딸이 아니라서랍니다. 입시보다 재혼이 더 늦었다는 이유랍니다. 얘네들이 검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검찰공화국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박형준의 딸이 의붓딸이라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언론에선 조용해요. 그나마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다룬 겁니다. 조중동에 이런 기사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직계가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일까요? 검찰은 박형준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걸까요? 분명한 건 방법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했지만 의붓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자, 검찰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박형준을 무혐의 처분해주고 곽상도 사건을 경찰한테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지금 곽상도의 문화재청 외압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자신이 50억을 받은 이유는 문화재가 발견이 됐을 때 그걸 잘 처리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있을 때 그때 곽상도의 상임위가 어디였느냐? 교문이었어요. 교문이.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곽상도가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 문화재청에다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예측이 쉬워요.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씁니다. 그러려고 그 자리까지 가는 애들이거든요. 나라와 국민 안중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설마 하고 얘기했었던 영상 한번 볼까요? 설마 이 대장동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발견이 됐는데 곽상도가 이걸 해결해 준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너 나쁜 놈이지. 너 완전히 너 진짜 한 대 맞아야지. 그러진 않았겠지?
왠지 교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연성이 살짝 느껴져요.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경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뭉갰다. 그리고는 경찰한테 야, 니네 이 사건 우리한테 다시 송치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낙연의 경선불복도 너무 화가 나지만 검찰의 이런 막가파식, 깡패 같은 이런 행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은 이걸 대대적으로 다뤄주질 않아요. 저는 이낙연이 경선불복하는 것보다 더 열받는 게 당대표에 있을 때 검찰개혁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게 이렇게까지 번지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검찰의 권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영광은 이제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조폭 같은 짓을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2판 4판이다 이거예요. 박형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봐주고 곽상도 덮어주기 위해서 밑장 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민주당 내 수박들 이낙연계들의 공이에요. 개혁할 수 있을 때 개혁을 했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이런 2판 4판식 도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언론이 쉬쉬해주면 그냥 칼 휘두르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면 검찰공화국은 더 공고해질 것이고 검찰의 횡포는 더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은 검찰 스스로의 이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떻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정현주 사장이 아무 죄가 없었지만 배임죄로 엮여 들어가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유시민 이사장을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공작을 펼치려다가 딱 걸렸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사업가를 협박해서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를 시전했었던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사건건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이 뒤에 사진, 강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민주정부입니까? 다시 대한민국을 저들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여전히 힘이 강력합니다. 검찰의 힘, 언론의 힘, 그리고 자본의 힘,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 바로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 절대 유리한 대선이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